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먼저 멤버십 가입 회원분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원분께서는 자신이 어떤 물건의 종류와 위치, 금액 등을 알려주시면 맞춤형으로 물건을 찾아 철저히 권리 분석과 투자와 차익을 계산하여 득과 실을 따져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1차적으로 법원에서 직접 조사한 물건 내용을 바탕으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한 다음 물건을 소개합니다. 등기부, 임대차 관계, 권리 분석, 그리고 수익 구조까지 현장에서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는 채널 그게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울산 북구 화봉동 감정가 13억 9천만 원짜리 3층 근린주택입니다. 그런데 최저 입찰가는 단 6억 8천만 원. 무려 감정가의 49% 사실상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기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물건을 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하고 지나가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등기부와 임차 관계만 보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하시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실전은 종이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2023년 사용 승인 설비, 외장, 내부 인테리어까지 신축급입니다. 별도 리모델링 없이도 바로 활용 가능하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이 물건의 정보를 한 달 이상 먼저 전달드렸고 실제 현장 사진과 명도 전략, 수익 계산표까지 함께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운영자 직통 전화로 궁금한 점 상담 가능하며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는 비공개 정보들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물건 입지부터 시작해서 층별 구조, 권리 분석 그리고 왜 대항력이 있어도 괜찮은가까지 모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2024 타경 108,288호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화봉동 근린주택 경매 사건입니다. 4차 매각기일은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울산지방법원 본원 경매 1개에서 입찰이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13억 9,465만 4,780원, 이번에 진행되는 4차 최저 입찰가는 6억 8,280만 원, 즉 감정가의 약 49% 수준으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868-7번지 조용한 단독주택지 안쪽에 위치한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근린주택입니다. 이 지역은 송정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도보 생활권이 탄탄히 갖춰진 주거밀집 지역으로 생활 인프라와 교통환경, 도로 접근성이 모두 고르게 갖춰진 입지입니다. 건물은 도로와 맞닿은 소로 366m 폭의 도로에 접해 있으며 차량 접근도 수월하고 인근 버스 정류장과도 가까워 입주자 수요가 지속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유사한 단독주택과 근생 건물들이 있어 상권 주거가 혼합된 안정적 지역 수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도 꾸준한 임대 수익형 물건으로 보유하기 적합한 구조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근린주택은 대지면적 302약 91.35평, 연면적은 302.82약 91.57평 규모로 2021년 3월에 착공되어 2023년 10월 10일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 건물입니다. 건축물 현황상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층 일반 음식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 3층 단독주택, 즉 1층은 상가 용도로 활용 가능한 구조, 23층은 주거 임대나 자가거주로 활용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히 1층은 건축물 용도상 일반 음식점으로 승인을 받아 식당, 카페, 베이커리, 미용업 등상업 임대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현재 소유자의 가족들이 23층 일부 공간을 점유 중이며 관리 상태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체를 수익형 구조로 전환할 경우
상가 주거 임대의 이중 수익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이러한 구조와 입지를 감안하면 단순히 낙찰 후 월세 수익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35년 보유 후 시세 상승 타이밍에 맞춰 매각을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의 권리관계, 임차인, 대항력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건물의 권리관계와 임차인 구성 그리고 대항력 리스크가 실제로는 왜 무력화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등기를 넘겨받게 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임차인 구성입니다. 이 건물에는 현재 임차인으로 윤이라는 한 명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2024년 1월 12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1층을 점유 중으로 확인됩니다. 저희는 이걸 정밀하게 해석해 실질적으로 안전한 구조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전경매연구소가 실력 있는 이유이고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이런 내용까지 미리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권리관계 말소 기준 권리 하나로 깔끔, 임차인 보증금 인수 없음 겉보기에 대항력 있어 보이는 점유자 존재 실제는 가족명도 간단, 보증금 인수 없음. 즉, 이 물건은 등기상 위험 요소가 없어지고 실사용자와의 협의만 남은 명확한 구조입니다. 다음에는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은 얼마이며 대출을 활용할 경우 자본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건물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과연 얼마의 자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면 얼마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의 낙찰가 기준은 6억 8,28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시점은 4차 입찰이고요. 현재까지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최저 입찰가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통 경매 대출은 물건의 안정성이나 구조에 따라 60에서 70%까지 가능하죠. 이 건물은 신축급이고 보증금 인수도 없고 권리관계도 깔끔하기 때문에 70% 대출까지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에서 실제로 어떤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손에 남는 순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수익 시뮬레이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더 빠르고 깊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실제로 이 건물을 낙찰받고 보유하게 되면 이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총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낙찰가는 6억 8,280만 원이죠. 여기서 대출은 자기자본에도 4%의 기회비용을 적용해 보면 2억 4천만 원, 4% 연약 960만 원 즉 월 약 80만 원 수준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해 볼까요? 대출 이자 월 159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월 80만 원 총 월 유지비용은 약 239만 원. 이게 바로 이 건물을 보유했을 때 매달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 가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즉 수익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단순히 월세 수익에서 대출 이자만 빼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묶여 있는 동안 생기는 기회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월세 수익 그리고 이 비용 구조를 반영했을 때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수익 시뮬레이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로 어떤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앞서 계산한 이자 비용을 고려했을 때 손에 쥐는 순수익이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확인된 월세 수익부터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1층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부분 소유자 가족이 자가 점유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임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건축물 용도와 구조를 보면 수익형 전환이 어렵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보수적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층 음식점 주택 일부를 하나의 상가로 구성해서 월 130만 원 선에 임대 가능하다고 가정하고요. 2층, 3층 각각 1세대씩 전세가 아닌 월세 기준으로 6,070만 원 선으로 구성 가능하다고 본다면 총 3세대 기준월세 수익은 약
250만 원 전후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앞서 계산한 비용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출 이자 월 약 159만 원, 자기 자본의 기회비용 월 약 80만 원, 총 월 유지 비용은 약 239만 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월세 수익 250만 원, 유지 비용 239만 원, 순수익 약 11만 원. 즉 보수적으로 임대했을 때도 매달 최소한 손해 없이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이며, 만약 공실 없이 전층이 안정적으로 임대된다면 순수익은 월 50만 원 이상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건물은 수익률이 높다는 접근보다 투자금 대비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운용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시세 상승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월세 수익으로 원금은 천천히 회수하고 5년 뒤 시세가 오르면 매각으로 수익률을 폭발시키는 전략, 이게 이 물건의 가장 실전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임대가 100% 완료되었을 때를 가상하여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걸 되팔면 얼마나 남을까? 그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정가는 1억 3천만 원인데 저희가 안내해드린 최저 입찰가 6억 8,280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걸 2년 뒤에 감정가 수준인 13억에 매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매 차익은 6억 1,720만 원, 간단히 말해 6억 1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먼저 개인이 매각했을 경우, 법인으로 매각했을 경우,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냅니다. 2억까지는 10% 발생하고요. 남는 순수익은 약도 있고요. 법인으로 투자하신 분이라면 약 4억 6천만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세금 구조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같은 물건도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뀝니다. 이번처럼 2년만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보유 전략과 매각 시점에 따라 법인과 개인의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이 물건이 왜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 결론 멘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물건의 대입지부터 구조, 권리 분석, 투자금, 수익 시뮬레이션, 그리고 매각 전략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49%, 6억 8천만 원 수준 가능해집니다. 이런 물건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처음 보셨다면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느린 겁니다. 저희 실전 경매 연구소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이 물건을 약 한 달 전부터 안내드렸고 수익 계산표, 명도 전략, 대출 조건까지 함께 제공해드렸습니다.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운영자 직통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영상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현장 실사 정보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직접 발로 뛴 고급 경매 물건과 확실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